자, 오늘은 제4장 예측적 프라이버시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라이버시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.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.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나는 뭐 딱히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데?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과연 그럴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생각이 이 인공지능 시대에 얼마나 순진한 생각일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프라이버시 하면 딱 떠올리던 이미지가 바로 이거였죠. 뭐랄까, 나만의 비밀 일기장을 아주 튼튼한 금고에 넣어두는 것 같은 거요. 내가 보여주기 싫은 정보는 내가 딱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. 그게 바로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개념이었습니다. 하지만 AI 시대가 되면서 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. 이젠 내가 뭘 숨기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.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스스로 공개한 데이터예요.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자랑스럽게 공유한 그 정보들 있잖아요. 바로 그게 우리를 향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예측 분석이라는 기술의 무서움입니다. 인공지능은요, 굳이 우리 비밀을 해킹해서 훔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우리가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 데이터 조각들, 그 파편들을 주워 모아서 우리가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비밀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거죠. 이 예측 분석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주 제대로 보여준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미할 코신스키의 페이스북 연구인데요.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. 이 연구가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정말 별거 아니라는 점이에요. 그냥 딱 하나.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오직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결과는요? 와,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. 고작 좋아요 몇 번 누른 걸로 그 사람의 정치 성향, 성별, 인종은 기본이고요. IQ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모님이 이혼했는지까지 맞춰버린 거예요. 다들 자기 입으로 말한 적 없는 아주 개인적인 정보들이잖아요. 결국 인공지능은 마치 디지털 탐정처럼 돼버린 겁니다. 여기저기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죠. 근데 이 탐정은 어쩌면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정말 무서운 탐정이에요. 자, 그럼 이 탐정, 그러니까 AI는 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추리를 할까요?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가 바로 메타데이터입니다. 이건 편지 내용이 아니라 편지 봉투에 쓰인 정보 같은 거예요. 누구한테 전화했는지, 얼마나 오래 통화했는지 같은 맥락 정보죠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번째, 파생 데이터입니다. AI가 그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아, 이 사람은 이렇겠구나 하고 이야기를 쓰는 거죠. 기업들이 진짜 군침 흘리는 건 바로 이 파생 데이터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보세요. 나는 그냥 헬스장 등록비를 냈을 뿐인데 AI는 이 사람의 건강의식 점수는 몇 점 이렇게 딱 점수를 매겨버려요. 밤늦게까지 게임을 좀 했다? 그럼 바로 잠재적 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거죠. 아니, 나는 내 건강 정보를 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내 데이터, 정말 나 혼자만의 것일까요? 내가 동의했으니까 마음대로 공유해도 괜찮은 걸까요?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. 데이터는 더 이상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관계적인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친구가 어떤 앱을 쓰려고 자기 연락처 접근을 허용했어요. 그럼 내 전화번호도 그 회사로 넘어가는 거죠. 또 내 가족 중 한 명이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고 쳐요. 그럼 그걸로 나의 유전적 정보까지 일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. 결국 내 데이터에 대한 나의 결정이 나랑 연결된 다른 모든 사람의 프라이버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.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. 이젠 나 혼자 지키고 싶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예측 기술은 결국 아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. 바로
알고리즘에 의한 심판,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시작되는 거죠.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AI가 내 데이터 패턴을 쫙 분석해요.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죠. 그러고 나서 저한테 위험 점수 같은 꼬리표를 딱 붙입니다. 그 결과 저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대출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?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. 모든 게 그냥 시스템 결정이라는 말 뒤에 숨어버리니까요.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맨날 무심코 클릭하는 이용약관 동의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그런 낡은 방패로는 이 강력한 예측의 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싸움의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. 저자의 이 말이 새로운 싸움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. 진짜 문제는 내 데이터를 누가 갖느냐가 아니에요.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 힘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? 바로 이겁니다.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. 이 예측 기술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우리는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? 단순히 내 비밀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데이터 때문에 누군가 보이지 않게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사회, 그런 공정한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것, 우리는 과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